사라진 3억과 시어머니의 통장. 경북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2월 초였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었지만 김말순 여사의 마음은 봄처럼 화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75세, 평생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3억 원의 돈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자산이었다. 말순 여사는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고령인 탓에 은행을 드나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다. 그해 설날 서울에서 아들 성우와 며느리 지연이 내려왔다. 지연은 세련된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사기 전화도 많고 은행 가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통장과 돈 관리를 대신 해드릴게요. 꼭 필요하신 순간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순 여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내 돈,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 그러나 지연은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회계 일을 오래 해서 이쪽은 자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 성호도 지연 편을 들었다.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지연이 잘할 테니 믿어봐요. 말순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가족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말순 여사는 통장과 인감 도장을 지연에게 건넸다. 그 손길에 묘한 떨림이 스며들었다. 마음 한켠에 불길한 예감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애써 눌렀다. 봄이 무르익기 시작한 어느 날 김말순 여사는 작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그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이번 달 병원비 좀 부탁한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딘가 피곤하고 바쁘게 들렸다.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요. 이번 주 중으로 꼭 보내드릴게요. 말순 여사는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왜 자꾸 미루지? 며칠 후 다시 연락했지만 지연은 또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직접 농협지점을 찾아갔다. 은행 직원에게 통장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기계에서 출력된 내역을 본 순간 말순 여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잔액은 0원이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매달 큰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고 그 출처는 모두 며느리 지연의 이름이었다. 말순 여사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돈이 어디로 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와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성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그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자. 그날 밤 말순 여사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다음 주 김말순 여사는 며느리 지연을 만나러 서울로 향했다. 낯선 아파트 현관 앞 문을 두드리니 지연이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말순 여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몽땅 빼갔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지연은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순 여사는 서늘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무겁게 말을 이었다. 경찰에 고발할 생각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성호가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듣고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연이 사정이 있습니다. 말순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무슨 사정인데? 3억이란 큰 돈을 왜 감쪽같이 빼돌린 거냐고. 성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말순 여사는 호텔 방 한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가족 간의 신뢰가 금이 가는 소리를 듣는 듯 아팠다. 그 사건 이후 김말순 여사는 마을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밭일을 하며 홀로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은 깊은 바다 밑처럼 캄캄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더라. 요즘 젊은 애들이란 다 그런가 봐. 말순 여사는 그런 소리에 귀를 닫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성호와 지연 부부는 그동안 거의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가 고발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아들이 눈물로 막아서며 진실을 덮으려 했다.
말순 여사는 그동안 왜 그리도 돈이 필요했는지, 왜 입을 닫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가끔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소가리만 했다. 죄송해요. 언젠가 꼭 말씀드릴게요.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말순 여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1년이 지난 가을, 마을의 먼 친척의 장례식이 열렸다. 말순 여사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장례식장에 갔다. 차가운 돌계단을 올라 조문객들이 모여있는 큰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 지연과 성호도 있었다. 지연은 초췌한 얼굴에 어깨가 잔뜩 움츠러 있었다. 성호는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말순 여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한편으론 연민까지.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말순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작년에 큰돈 보내주신 분이 어머니신가요? 말순 여사는 깜짝 놀랐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 여동생이 백혈병 투병 중이었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해 고생했는데 그때 익명의 기부자가 3억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큰 힘이 되었죠. 말순 여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앞이 흐려지며 그간 알 수 없었던 수수께끼가 서서히 풀리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남자의 이야기는 말순 여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 돈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남자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드님과 며느리가 보낸 돈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모르시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순 여사의 손이 떨렸다. 그간 가슴에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7장 뒤늦은 진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말순 여사의 귀에는 아들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엄마, 지연이 사정이 있었어요. 아들의 눈물 어린 말이 이제서야 진실을 알려주었다. 지연의 친구 가족이 겪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말순 여사는 마음속 깊이 미안함과 용서의 감정을 키워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말순 여사는 핸드폰을 들었다. 조심스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엔 꼭 미리 말해다오.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성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 침묵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다시 가까워짐을 느꼈다. 3억 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말순 여사의 마음에는 다시 사랑과 이해가 자리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진실과 마음을 깨닫는 여정이었다.